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이 많은 사람을 투머치 토크라고 합니다. 수다쟁이라는 콩글리시 별명이지만 이 말은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이자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인 박찬호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고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서도 투머치 토크가 있었을까요? 맹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맹자 등문공 하편에 있는 제자 공도자와 스승 맹자의 대화 첫머리에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도자가 말했다. 외부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이 변론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느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맹자는 자신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수 없이, 즉 부득이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맹자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역사관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인류가 출현한 지 오래되었는데 한 번은 다스려졌다가 한 번은 어지러워지는 이치가 반복되었다. 요임금 때는 강물이 역류하여 중원 땅이 범람해 뱀과 용이 도처에 살았다. 백성들은 정착할 곳이 없어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 위에 집을 얽어 생활하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굴을 파서 생활했다. 서경에 강수가 나를 경계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니 강수란 홍수다. 순임금이 우를 시켜 홍수를 다스리게 하셨다. 우가 강 하류에 막힌 곳을 파서 물을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했고 뱀과 용을 몰아 수초가 우거진 연못으로 쫓아버리자 물이 땅 한가운데의 물길을 따라 흐르게 되었으니 장강 회수 황하 한수가 그것이다. 위태롭고 괴롭게 한 것이 멀어지고 사람을 해치던 날짐승과 길짐승이 사라진 뒤에야 사람들은 평지에서 살 수 있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성인의 도가 쇠미해졌다. 그러자 폭군이 대를 이어 출현하여 민가를 허물고 그곳에 깊은 연못을 만드니 백성들은 편안히 쉴 곳이 없어졌으며 농경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동산을 만드니 백성들이 옷과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릇된 학설과 잔악한 행위가 또다시 생겨났으며 동산 연못 소택지가 많아지자 날짐승과 길짐승이 모여들었다. 은나라 주왕대에 이르러 천하가 다시 크게 어지러워졌다. 주공이 무왕을 보좌할 때 은나라 주왕과 엄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들을 토벌하고 주왕의 신하인 비렴을 받아 끝까지 추격하여 죽였다. 멸망시킨 나라가 50개국이었고 호랑이 표범 물속 코끼리를 몰아 멀리 쫓아내자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서경에 매우 훌륭하도다 문왕의 계책이여. 매우 계승할 만하도다 무왕의 빛나는 업적이여. 우리 후인들을 도와주고 일깨워주는데 모두 바른 도리로서 결함이 없구나 라고 했다. 세상이 쇠퇴하고 성인의 도가 미약해지니 그릇된 학설과 잔악한 행위가 또 일어났다. 신하로서 제 임금을 시해하는 자도 생기고 자식으로서 제 부모를 시해하는 자도 생겼다. 공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를 지으셨다. 춘추에 담긴 것은 천자의 권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공자께서는 나를 알아주는 이도 아마 춘추 때문일 것이고 나를 꾸짖는 이도 아마 춘추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셨다. 맹자는 인류의 역사를 치세와 난세의 반복이라고 규정하고 요임금부터 우임금, 주공, 공자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의 업적을 설명한 다음 자신이 살고 있는 전국시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날은 성왕이 출현하지 않고 제후가 방자하며 초야에 묻힌 지식인들이 제멋대로 논하여 양주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었다. 천하의 학술을 논의하는 사람은 양주로 향하지 않으면 묵적으로 향하고 있다. 양주는 자기만을 위하니 이는 안중에 군주가 없는 것이요. 묵적은 겸해를 주장하니 이는 안중에 부모가 없는 것이다. 안중에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이는 금수다. 공명이는 말했다. 주방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말이 있는데도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격이다. 양주와 묵적의 도가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릇된 학설이 백성을 속여 인의를 막히게 하는 것이다. 인의가 막히면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장차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은 맹자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맹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때문에 깊이 염려하여 옛 성인의 도를 수호하고 양주와 목적의 학설을 막으며 잘못된 말을 추방하고 그릇된 학설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릇된 학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일에 해를 끼치고 일에서 일어나면 정치에 해를 끼친다. 성인이 다시 나와도 나의 말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 우임금께서 홍수를 막은 뒤에 천하가 태평해졌고 주공께서 이적을 겸병하고 맹수를 몰아낸 뒤에 백성들이 편안해졌으며 공자께서 춘추를 지은 뒤에 난신과 적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경에 융적을 치고 초와 설을 징벌하니 아무도 나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했다. 안중에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는 이들은 주공이 공격한 대상이다. 나 역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고 그릇된 학설을 없애며 치우친 행동을 막고 잘못된 말을 추방함으로써 우임금, 주공, 공자 세 성인을 계승하려는 사람이니 내가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논설을 세워 양주와 목적을 배척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문도라 하겠다. 맹자는 우임금, 주공, 공자를 계승하여 바르게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공손추 하편에도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500년마다 반드시 천하의 왕 노릇하는 자가 출현했으며 그 사이에도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자가 반드시 있었다. 주나라가 개국한 이래로 이미 700여 년이 지났다. 그 횟수로 보면 이미 지났고 그 시기로 보면 성현이 출현할 때가 되었다. 하늘이 아직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빼고 또 누가 있겠는가? 이처럼 맹자는 자신만이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맹자가 그릇된 학설이라고 비판한 양주와 목적의 학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특히 목적은 계매를 주장하고 양주는 자기만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